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용표 총무과장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김현숙 복지 담당 사무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김원영 장학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하 생략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기자회견은 2016년도 세전교육복지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용표 총무과장님이 기자회견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통일, 희망을 키우는 세종교육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부서장 기자회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은 따뜻한 교육적 사랑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세종교육복지 지원정책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갖는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출발점부터 교육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할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교육복지 지원 정책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누리과정, 교육구입비 지원입니다. 2016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이루었던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정책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 10개교 970여 명의 학생들에게 든든한 교육적 사랑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학업 중단 예방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진로형 모델 1개교를 포함한 3개교를 확대 운영하였고 모든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교에 전담 인력 배치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비사업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사대동행 행복교실을 27개교 54개 교실을 지원하여 꼼꼼한 교육복지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에서 64% 이하로 확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한 바 있으며 85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최저생활 보장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정보와 동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화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만 3세에서 5세 6,900여 명의 유아에게 공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교육복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 나타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등 필요 자원을 통합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밀집형 3개교, 연합형 6교, 진로형 1개교 등 10개교에 연계형 1개교를 추가하여 총 11개교에 유형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5%인 운영비를 10%로 확대하여 의식주,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학생 맞춤 지원비로 편성하여 평별도 일부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반 학생의 참여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여 낙인감 예방은 물론 교육복지 혜택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비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한 제자들에게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과 손길을 전하는 자발적 제자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인 사제동행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실당 지원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54개 교실에서 60개 교실로 확대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처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저소득층 소득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4% 이하 가정의 학생에서 66%로 확대하여 전국 유일 최고 수준의 균등한 교육비 제공을 통한 학부모 교육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숫자를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184,600원과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비의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계층 간 교육 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컴퓨터 100대와 매월 439가구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컴퓨터를 지원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이며 그중 우리 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까지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 범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또한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 예방과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선정에서부터 지원까지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취약 전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봉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상하반기 유치원 정기 점검을 통해 다른 보육로,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및 장기 결석 유아에 대한 과다 지급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명시됨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 책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42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재원 예산을 전체 유초, 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 부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교육사업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누리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비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 정진을 위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 교복 구입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정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복지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의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사업은 대상 학생에게 낙인강과 같이 자칫 청소년기 감성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리할 방침이며 엄마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인간적 교육복지, 교육사랑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누리과정, 교복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혜택을 튼실하게 제공하고 보다 촘촘한 교육복지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세종의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종교육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부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경제 김지웅 기자입니다.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보호자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PC나 인터넷 통신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듯이 보육료를 저소득 자녀에게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 1월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비비 42억 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얼마고 올해 또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할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유아 보육료는 이제 소득에 관계없이 전 유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거기에 저소득층 따로 이렇게 그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국고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예비비를 긴급 투입을 해서 3월까지 학부모들, 유치원이나 학부모들 불안하지 않도록 또 예비비를 긴급 지원해서 3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앞으로 그 소요가 생길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파트에서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아 복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고 지원이 지금 사실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지금 현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국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줄기차게 국고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고 만약 국고 지원이 늦어지더라도 학부모들이나 그 유치원의 그 혼선이나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이 그 뒤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 아마 1억 2천으로 돼 있었는데 인원이 혜택 인원이 몇 명쯤 되고 1인당 교복 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하고 또 하나요. 11쪽에 보면 이제 표가 있던데 시도교육청도 교육비 지원비 이게 고교 학비는 중위소득 66% 이하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쪽에 나머지 세 가지도 두 가지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준이 좀 기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 기준은 이제 그 부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한테 네, 처음 말씀하셨던 그 1인당 교복비 1인당 지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시청에서 30만 원씩 동하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주간 구매를 지금 통해서 교복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 평균 낙찰가로 정해진 그 금액과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소득 그 재산조사가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월 중에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순위에 따라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어서 현재 확정된 인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억 2천원 대략 몇 명 정도 이제 혜택 줄 거다 이건 예상을 하신 거 아닌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씩 1인당 30만 원. 예. 그렇게 지원을. 그럼 시청은 그대로 두고 이제 따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면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을 중복에서 제외를 하고요. 지원이 안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청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되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 기준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고교 학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15년도에는 64%에서 금년도 66%로 그 중소득 기준 이하로 확대를 했고요. 학교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담당 업무는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방과후 학교 수강권에 대해서는 학교혁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항목이 교육비 항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가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중소득 공제나요? 예. 그렇지만 이 교육비는 그 중위소득 기준 이하를 각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급여 같은 경우는 전국 동일하게 50% 이하로 동일한 기준 수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 이게 월 439만 원. 예. 4인 가구의 그 4인 총 가구. 합을 더할 수 있고요.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공간이고 김정원 기자입니다. 그 PC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PC를 지원했을 때 그 업체가 지금 정해진 건지 업체가 정했으면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안 정해졌으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합니다. 네,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대상자 이제 그 인원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 조달 구매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PC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 제품들이 조달 구매 목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저희가 가정에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그 지금
학업 중단 예상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그 지금 중단한 학생들이 우리 반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뭐 결국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사제동의 행복교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1년차 운영을 해서 거기에 기대에는 지금 뭐 결과가 뭐 작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학업 중단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몇 퍼센트 해당되는지는 학교혁신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제동의 행복교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작년에 10개 교를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11개 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 대상학교 외에 또 그 다양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직접 멘토링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학급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동아리를 그 어려운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동아리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뭐 교육, 문화,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섬세한 손길과 또 관심을 통해서 또 일반 학생들을 같이 또 친한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낙인감 없이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사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복지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데 반해서 선생님과 같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멘티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됐다라고 전년도 결과 보고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아이들을 선생님들의 관심을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주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학급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취약계층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인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게 그 자료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뭐 교육문화 복지 등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네 가지 이런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구체적인 사례가 없거든요, 설명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10개교, 연계교, 1교교를 포함해가지고 10개교에 대해서 이제 차등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시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떤 기준이나 그러니까 차별 이게 지급하는 기준이 그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학습 결손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 결손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요. 또 심리 상담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이 문화 혜택이 좀 많이 그 누리기가 어려운데 문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서 야외 활동도 하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집형, 연합형, 진로형, 연계형과 이제 그 지원 기준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밀집형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기초 그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법정 차상위 아이들이 3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운영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합형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2개 교를 연합을 해서 30명 이하는 안 되지만 이제 2개 교를 연합을 했을 때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합형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진로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초중학교에 대해서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범위에서 그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특성화고로 하나 더 지정을 한 상황이고, 연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인원수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이 안 된 학교들을 위한 후속 조치 작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그 교육복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올해 처음 연계형을 개발을 해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집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 기초 그 대상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연합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3년을 그 지원 기간을 정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학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제 운영비가 각각 이제 한 학교당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진로형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사업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당 3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형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전문 프로그램들을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올해 국지예산에서요. 그 지자체한테 받는 예산도 좀 있나요? 누리과정도 빼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예. 아니 거기 예산 그 통계 자료에서 네. 전체 그 중에 그 누리과정비 빼고 나머지 예산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14쪽이요. 저기 교육급여에 대해서요. 교육급여에 대해서 금년도 5억 9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2억 3,100만 원 정도, 또 지자체 그 저기 예산 구분 항목에서 예. 누리과정비 빼고 나머지 항목에서 지자체 그 지원받는 비용이 어떤 거죠? 어떤 사업이죠?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하나만이에요? 예, 예. 그 위에도 다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교육급여에서 네. 그 국가 부담이 있고 지자체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서 네. 시청에서 2,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500이요? 예예 현재 조치원 대동초등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네. 그게 최종교육청 연간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번에 돈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총액에 대한 규모는 보통 얼마 매년 어느 정도? 시청에서 우리한테 네. 28억이라고 합니다. 18억? 18억? 예, 18억이요? 몇 퍼센트예요? 5천억에 총 예산에 예. 5% 이내는 5% 이네요. 5%까지 안 갈까요? 5%는 안 되죠. 5%도 안 돼요. 5% 이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렇고 실제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거는 1%다. 1%도 안 1% 그럼 될 기준에 항상 미달하는 거죠? 항상 미달하지. 1% 정도요? 1%가 안 될 것 같아요. 1% 안 된다고요? 네, 전체 따져보면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올해 받은 게 1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1% 안 된다는 얘기죠? 기준은 5%고요? 그것도 그 전출금도 있잖아요. 전입금이라고 그러죠? 결정 예. 그거는 매년 어느 정도예요? 올해 같은 경우 한 760억 760억이요? 하고 그 760억하고 학교경비 부담은 171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 대비 예. 시청 예산 대비 총액 대비 맞죠? 근데 보통 이렇게 오는 게 한 20% 정도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법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아니 걱정이 전입금 같은 경우 교육세는 전액이 오고요. 네. 시도세 거둔 거에 3.6%가 옵니다. 그럼 아까 760억하고 172억 정도가 올해 왔다는 거죠? 예, 올 예정입니다. 올 예정이. 이거는 전국하고 비교해서 수지 금액이 높은 편인가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높진 않은데
그 전출률로 아니 그게 비율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세는 다 똑같습니다. 전국 시도가 교육세 시도에서 거둔 교육세 전액을 받게 돼 있고 그 시도세는 조금씩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 광역시는 5%, 그 외에는 이제 3.6%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금액도 좀 있어요? 그게 이제 15년도 정산분인데 예, 그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거의 올해 전출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게 미편성금인가요? 아닙니다. 미전입금입니다. 미전입금인가요? 네, 근데 네. 거의 올해 전입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2년에 걸쳐서 전입을 해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 예산 20% 수준 그 지자체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좀 그동안 그 예산을 했던 사업 중에 뭐 차질이 좀 걱정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나요? 교육청에서 반드시 협의한다는 것은 시도 전입을 할 때 사전 협의라는 그런 의미지 그게. 맞습니다. 그전에는 강제 조항이 아닌데 이제 강제 조항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예, 교보공법에 네.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시도교육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좀 하려면 좀 차질 빚는 사업이라든가 좀 걱정되는 부분 이런 건 좀 없나요?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탐정 사무가 예산안 당한 겁니다. 법정 전입금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법정 전입금은 법에서 정해진 그런 비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기준 수요 경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기준 수요 경비에 시청에서 오는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은 빼고 나머지는 내주니까 그 성격이 법정 전입금 보통 교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부금이라는 것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에 들어오는 법정 전입금이 800억, 700억 된다면 그거를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사전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유의 권한인데 이걸 시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이제 서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좀 꼭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청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지금은 교육감이 거의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런 거를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일부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면은 조금 강제성이 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좀 불합리한 게 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여쭤. 11쪽에 피해보면 고객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올해 66%로 올라가지고 전국에서 1등인데 그 식비하고 방과후 이건 이제 세 개 다 교육은 이제 수치로 안 돼 있으니까 교육청과 세 가지 다 중심해보면 경기도라든가 뭐 충북, 제주도보다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게 상한선 정해져 있나요, 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전부 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올해 예산 전체가 16억이죠? 뒤에 보니까 16억으로 되어 있던데, 전부 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상한선이 없다 이거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을 해서 아니, 거기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모법에? 얼마 이상 뭐, 따로 정해진 상한선 건 얼마, 하한선 얼마.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정해진 알고 건 있습니다.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제 아니 그러면 사전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들이 많은데 숫자가 우리는 사실 적잖아요,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만 더 써도 비율을 확 올릴 수가 있을 텐데 왜 이게 좀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할 수 있는데 방과후 뭐 초강권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6.6억, 4.8억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절대 금액이.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 수는 적더라도 또 상대적으로 또 예산 전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그래도 가용재원은 낮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세종 지금 가용재원이 저희 전체 예산이 지금 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학비 1등 한 건 잘한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평균 해보면 우리가 쳐져요. 딴 데보다. 경기도가 이런 데. 그래서 어쨌든 이 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인데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체 예산 규모를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비, 그 무상급식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그쪽에 돈을 많이 써주겠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율을 높이지 않아도 아, 그쪽에 혜택을 많이 보기 무상급식에 대해서 때문에. 혜택을 많이 드린다는